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전약 후강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에너지 쪽 섹터와 방산,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이 부분들은 중동 쪽의 리스크죠.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있어서의 전쟁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확전이 좀 되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이란이라든가 혹은 레바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뭐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확전이 좀 되는지 여부는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행인 부분들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, 요게 일단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달러도 마찬가지고요. 아직까지는 뭐 확전이 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만약에 된다라면 이 달러의 또 가격이 급등을 좀 해주는, 가치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국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%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어느 정도 이쪽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점을 살짝 하회했지만 그 저점을 최근 들어서의 저점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 13,000대 중반 정도까지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는 또 다시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21선이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121선까지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요 자리대를 좀 넘어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렸다가 낙폭화대로 좀 밀렸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360원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여기서 이제 1340원짜리 때 이 정고점짜리 때만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전쟁이 좀 발발하고 난 이후에는 일단 달러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크게 일단 시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이 21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기존은 꺾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 21선 정도의 좀 저항 이 부분들로 좀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 뭐 제 뭐 석유 파동이 좀 재현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건 아직 섣부른
그런 판단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휴장이었어요.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연속적으로 좀 해주는 금요일장도 상승을 했고, 그리고 어제 시장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낙폭과대로 좀 밀렸어요, 시장 자체가.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코스피 자체가 지금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0.87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0.9배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0.86배 많이 떨어졌죠. 거기에다가 PER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은 10배 이하로 하회했다라는 거, 이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이다. 주식이 싸게 산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많이 싸졌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흔들림은 좀 변동성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최근 들어서 이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, 이 부분들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, 거래 대금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.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여기서 거래 대금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거래대금 자체가 과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, 일단 평균적인 거래량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23년도 들어서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지금은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 대금까지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결국은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결국 키는 외국인 쪽에 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일단 수급적으로 뭐 계속 봐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, 코스닥은 낙폭과대로 이 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성이죠, 이 부분들은. 특히나 금융투자 쪽도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에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줬고,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논리를 좀 봐야 되는데,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선물 환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오늘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외국인 쪽의 수급은.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시장은 저가 매수세가 기회가 좀 되게 된다라면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지만,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중소형주들이 괜찮지 않을까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, 지수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일단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. 그렇다면 반대급부적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쪽 섹터들 혹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.
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시 전 저점 부근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이하권으로 좀 밀린다라면 다시 이 구간대에선 이 갭을 메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뭐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, 차익을 못 했다라면 다시 이 구간대에서는 매수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 좀 볼만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이 방산 쪽의 섹터들과 에너지 쪽의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요 부분들 섹터들도 한국 시장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또 한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, 그리고 이번 주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재건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여전히 순환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풍구석유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어찌됐든 이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대체적으로 뭐 이런 쪽에서 종목분들이죠. 뭐 흥구석유라든가 뭐 한국석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오히려 겨울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이원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61선 짧게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은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전히 뭐 재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, 그러니까 이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,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,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좀 묶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이슈적인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제약바이오는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에요.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된 밸류가 좀 많이 싸졌다라는 거, 밸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. 다만 제약바이오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성은 좀 있다라는 거, 또 하나는 기준을 좀 잡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계속 제약바이오는 임상이라든가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이슈, 이 부분들 자금 조달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, 가급적이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여전히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대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ST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뭐 종근당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 다음에 뭐 이슈가 있는 뭐 JW 중해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동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나쁘지는 않다.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. 결국은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치료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학회에 대한 일정 뭐 이런 부분들도 일단 맞물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마지막으로 방산 쪽을 좀 보게 되면
실적이 좀 좋았었죠.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난 후에 많이 빠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하나 에어로 시스템이라든가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, 한국항공우주, LIG 넥스원, 뭐 현대로템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차트의 모양새는 LIG 넥스원이 제일 좀 좋아 보입니다.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한 번쯤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되돌림 자리대를 좀 기억을 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10만 원, 9만 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9만 원대 중후반짜리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서 한국 방산 쪽에 있어서의 이 관심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은 좀 나오지만 보유를 좀 여전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